게임을 중독물질로 분류하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지역 게임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출도시 구미에는 유난히 화물차가 많지만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밤마다 도로 곳곳에서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디자인 위크를 맞아 마련한 기획 시리즈. 오늘은 제조업 창업을 위해 좋은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단해봅니다. 토요일에는 다소 포근하겠지만 일요일에는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도박이나 마약, 술처럼 게임도 중독 물질로 볼 수 있을까요? 정부와 국회는 게임을 중독 물질로 분류해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게임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반대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대구 게임 아카데미. 매년 20-30명 정도가 게임 제작 과정을 배우는데 지금까지 150명 이상의 졸업생이 지역 게임 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맞는 팀원들도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난해 대구에서 게임과 관련된 산업 매출액은 1,130억 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KOG와 라온 엔터테인먼트, 민 커뮤니케이션 등 지역 빅3의 매출액만 670억 원에 이릅니다. 이를 기반으로 게임 산업을 대구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도 법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게임 업체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에서는 개발 의지가 사실 많이 꺾이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 정서가 실질적으로 보면 게임이 이제 완전 마약이나 뭐 이런 것처럼 나쁘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산업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대중문화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억압이랄까요? 혹은 뭐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 논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작동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중문화의 자리에 게임이 들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른바 게임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참가자는 약 20일 만에 26만 명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수출도시 구미는 물동량이 많아서 유난히 화물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밤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퇴근이 한창인 저녁 8시 무렵에 구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형 화물차들이 길게 늘어서 양방향 차로 한 개씩을 점령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가 딱 막고 있으니까 앞에서 안 보이니까 차 위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좀 불편하니까 항상 가서 저기서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항상. 수철탑에서 IC 내거리로 가는 옛 도로는 불법 주차된 화물차 때문에 한 방향이 아예 폐쇄됐습니다. 구미시에 인접한 석적읍 중리. 이곳도 마찬가지로 어둠이 내리자 화물차들이 한 개 차로를 차지한 채 길게 늘어서기 시작합니다. 여기 승용차들은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들이 나중에 화물차를 세우기 위해 미리 주차해 놓은 알박기 차량들입니다. 주택가도 빈 공간마다 대형 화물차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지금 구미 시내의 주차 현실인 거죠. 구미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1,800여 대. 다른 시도에서 등록된 차량까지 포함하면 5,000대 이상의 차가 구미를 근거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주차장은 200대 남짓. 차고지 증명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돼 밤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미시는 화물차 공영 주차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탓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4년도에 예산 5천만 원을 들여서 화물 공영 주차장 설치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밤마다 펼쳐지는 화물차 주차 전쟁.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숙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들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사립학교는 예외입니다. 교육당국의 징계 요구를 상당수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역화된 사립학교 실태를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등학교 4개 학교를 거느린 안동 경안학원의 최근 3년간 징계 처분 내역입니다. 2010년 교육부가 직접 징계를 요구한 6건 가운데 자판기 수익을 이용한 최모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 요구가 재단의 경감 조치로 단순 경고에 그칩니다. 2012년 경북교육청이 4건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수학여행 중 골프를 친 학교장과 교사는 정직, 각종 회계 질서 문란으로 역시 최 행정실장은 해임을 요구했지만 재단은 가장 낮은 견책과 경고를 처분합니다. 영주동산재단, 장학금을 횡령한 교장을 해임할 것을 교육청이 요구했지만 감봉 1개월을 처분합니다.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했는 거에 대해서는 또 관여할 수 없다. 교육청에서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이익을 주려고 처분을 하긴 했는데 또 소송에서는 판결을 해버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될 수가 없고요. 국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경북 지역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 요구 53건 중 제대로 지켜진 경우는 절반도 안 됩니다. 특히 실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11건 중 5건만 이행됐고 학교에서 퇴출시켜야 할 정도의 비리, 즉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무려 70% 가까이가 경감되거나 아예 묵살됐습니다. 사립학교가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권이 작동하지 않은 사학의 성역이 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앞산 터널로 사업을 계획할 때 교통량을 하루 평균 6만 9천 대로 예상했지만 현재 이용 차량이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히고 수요 예측을 잘못해 앞산의 생태계만 망가졌다며 공사를 강행한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또 대명 유수지와 달성 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서 지천 간 순환도로 사업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분야라면 참신한 디자인이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윤희 씨는 강아지 방수 패드를 비롯한 다양한 애견용품을 생산해 지난달부터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을 무기로 애견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좀 남들이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제 제품이 좀 팔리는 것 같습니다. 이 예비 창업가 또한 참신한 패턴의 옷감을 이용해 의류 시제품을 만들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의 반응이 좋아 국내 시판은 물론 해외 판로 개척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창업가들이 가진 좋은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제품으로 구현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가 지금까지 60여 명의 창업을 지원해왔는데 현재까지 3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업가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전방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개발의 완성도 있는 자문,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마케팅, 판로나 유통 개척을 할 수 있는 연계 사업화 방안.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1인 창업가들이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신한 디자인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연구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뒤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혜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정은 주택의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8월 28일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지난 4일 합의했습니다. 합의 발표 후 2주가량 지났지만 지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의 합의가 늦어지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시행이 공표화되고 시행이 돼야 지방경제 주택거래 활성화가 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주택 가격은 대부분 6억 원 이하여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취득세가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면 취득세 영구 인하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건 분명하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고 영구 인하다 보니까 굳이 지금 안 사도 되고 내년에도 영구 인하가 되고 내후년에도 영구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 집이 급하게 이렇게 당겨서 집을 사시는 분은 안 계실 걸로 예상해요. 또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보다는 경기 회복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대구시는 일찍 추위가 찾아옴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행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인 표본 감시 결과가 아직은 유행 기준에 못 미치지만 추위가 계속되면 환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 위생수칙과 기침 예절을 지키는 등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독감의 주요 증상으로 38도 이상의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을 꼽고 어린이의 경우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며칠 추웠는데 오늘은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비가 내린 뒤에 기온이 크게 떨어져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11월 중순치고는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며칠 동안의 매서운 추위가 지나고 마치 기분 좋은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알록달록 짙게 단풍이 든 나뭇잎을 보면 곧 겨울이 다가올 것을 예감케 하지만 가벼운 옷차림으로 캠퍼스를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에선 가을의 발걸음이 여전히 느린 듯합니다.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포근한 햇살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날씨였습니다.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 떨다가 오늘 갑자기 햇살도 나오고 따뜻해져가지고 친구랑 같이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햇살 즐기고 있어요. 주말인 내일 역시 맑은 날씨 속에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6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들이 하기 좋겠는데요. 점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일요일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다음 주 초 대구의 아침 공기가 꽤 차가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근차근 겨울맞이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진달래입니다.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오늘 신사옥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냉난방을 하는 친환경 청사로 지어졌고 직원 200여 명이 근무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 1999년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돼 교육학술정보화 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 환경을 지키자는 국민운동 그린스타트 전국대회가 오늘 대구에서 막이 올라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행사장인 엑스코에는 기상기후관과 그린스타트 홍보관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전시체험관이 마련됐고 그린스타트 전국 대표자 회의와 경연대회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 대구기상대 등이 주관하는 기후변화 포럼이 열려 도시 열섬 현상과 신재생에너지 전망을 모색해보는 주제 발표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환자의 부담만 키운 선택 진료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찾아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부터 대구 문화방송에서 열린 필리핀 태풍 피해 돕기 특별 생방송에서 계명대학교 교직원들이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대구 상공회의소 200만 원, 대구백화점과 경북대병원이 각각 100만 원 등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필리핀 돕기 성금은 다음 달 12일까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해 기탁할 수 있고 ARS 060-700-1122를 통해서도 한 통화당 2,000원씩 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파악된 태풍 피해 지역 출신의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이 50여 명이라고 밝히고 다음 달 안에 이들에게 모국을 찾을 왕복 항공권과 체류비, 의약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KT의 협조를 받아 가족과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국제전화 카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발족한 푸른대구 각국의 시민 모임이 오늘 대구시 동구 복무공원 일대에서 나무의 비료 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을 대표로 하는 시민 모임은 앞으로 대구 곳곳에 더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은 물론 가로수와 숲이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가꿔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시도당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조속히 정당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포항 해수욕장 이권을 둘러싼 조직폭력배 간 세력 다툼의 장본인인 조직폭력배 부두목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동성루파 부두목 46살 박모 씨를 공동공갈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